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유상증자 역입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역 이름에서 유상증자, 유증역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유상증자는 뭐냐? 네. 주주들에게 돈 달라는 거예요, 회사가, 그죠? 맞아요. 부모한테 이제 자식이 돈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 쓸 건데 이게 중요하죠? 그쵸. 공부하려고요. 네. 도서관 끊어야 돼 이러면 주는데, 그렇죠. 그죠? 네. 뭐 친구랑 여행 간다 이러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유증하는 게 너무 많아서요. 네. 오늘은 매드팩토가 유증 얘기 나오면서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매드팩토는 어디 돈이 필요하답니까? 그렇죠. 일단은 유증을 하다가 네. 보면은 당연히 예상 발행가가 현재가보다 낮은 경우. 그래서 우리 다 이제 그렇거든요. 다 이제 할인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할인 발행을 하다 네네. 보니까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주가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매드팩토라는 기업은 벡토서티라는 글로벌 임상의 연구개발 비용으로 이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신약 파이프라인인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보더라도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에 대해서 대장암 임상 3상을 미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좋은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쪽들까지 돈을 빌려줄 유동성이 시장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전처럼 유동성이 정말로 팬데믹 바로 이후 시기 모든 종목들이 최소 2배 이상씩 올라갔죠. 그때는 우리 돈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래? 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얼마든지 우리 거 가져다 써 라고 할 곳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안전자산으로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이런 위험자산으로 조금씩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바이오, 신약 특히나 이렇게 결과가 딱딱 나올 수 없는 쪽까지는 돈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청약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들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거라도 사서 물타기라도 해볼까. 이런 심정으로 다들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1,160억 규모예요. 그리고 실권주의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이게 신주 배정 비율을 보면은 주당 0.6주 가까이 돼요. 어유, 많네요. 1,250만 주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자는 좋은데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어디에 쓰느냐, 그다음에 증자 비율이 얼마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 주당 예정 발행가가 9,270원인데 12일 종가 네. 기준,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 대비 40%의 대규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충격을 주는 요인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신약을 한다고 하는 업체들이 마찬가지예요. 기술 수출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계약금, 로열티, 마일스톤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나올 때까지 매년 300억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이 매드팩토에서는 집행을 해왔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렇게 됐을 때 상반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이 회사에 얼마나 있느냐. 130억 있었어요. 근데 현금 2억, 단기 금상 128억이었습니다. 물론 현금화가 되는 그런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바이오, 신약 이런 쪽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규모 유증을 했다고 해서 당분간은 이걸로 되겠지? 이런 생각은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희석효과라 그러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악재입니다. 루닛도 지금 유증하잖아요. 근데 네. 루닛은 유증 플러스 무증. 예, 그나마 이제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네. 1+1 이렇게 행사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죠. 루닛 네. 같은 경우 좋은 얘기도 많이. 그러니까 발행가를 맞추려면 좋은 얘기 이때에서 많이 나타내요, 그죠? 네. 어쨌든 증자는 부담스러운 거고요. 코스맥스는 또 특이한 게 중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 법인 네. 비상장 유상증자 한다 그러는데 주가 빠지긴 빠졌는데 여기는 또 많이 안 빠지고 그렇게 나쁘게 해석을 안 한다면서요? 네. 일단은 지금 화장품 다른 쪽 중국 제외하고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예. 북미라던가 유럽, 일본 이런 쪽들 중심으로 해서 잘 팔리고 있는데 이 코스맥스의 자회사 중국 법인이 코스맥스 이스트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중국 시장에 점유율 1위
현지 화장품 기업에 ODM을 해주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 1위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인 이센그룹이라고 있는데 그쪽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지난달부터 공장 가동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화장품이 예전만큼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았던 건데 그 틈새를 메꿨던 이런 화장품들이 북미라던가 유럽, 일본 이런 쪽들에서 팔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까지 같이 이렇게 가성비 제품들로 우리 K한류, K화장품의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기존 투자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SV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 투자자가 제1금융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KD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들어가게 됐어요. 납입 능력이나 투자 조건 이런 것들 다 맞춰서 아마 들어가게 됐을 거고요.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력 그리고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 결정을 아마 신중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미, 유럽, 일본 잘 되고 있는 화장품의 기세가 중국까지도 지금 넘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아무래도 했겠죠. 그래서 지분 변동도 한 1.5%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법인의 예상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올해가 56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700억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증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가지고 있었던 개인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린 게 아니거든요. 예. 이미 이 투자할 곳을 굉장히 신중하게 찾아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주 배정 유증과 삼자 배정 이미 받을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그쪽은 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자 배정 유상증자이고 또 코스맥스가 증자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부담이 적었는데 호재는 아닙니다. 그죠? 주가 그렇죠. 밀린 거 보면요. 네. 3.6% 밀렸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한테 돈 필요합니다. 근데요. 외삼촌이 준대요. 네. 고모가 준대요. 이렇게 딴 사람이 돈 대는 거니까 부담은 없는 건데. 네. 자, 최근에 유상증자하는 게 많아요. SK이노베이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도 하나오션 그죠? 그렇죠. 엄청 네,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유증을 막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유증한다 그러면 사실 주가 급락하고 이게 네. 좀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유증 소식이 들렸을 때 네. 혹은 그런 유증 기업 가운데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약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기업 보면은 루닉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가 이제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모멘텀과 성장성을 갖추고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유상증자의 대금 사용처도 또 중요합니다. 이걸 단순히 받아서 기업 내에 우리 채무가 너무 많아. 이거 갚아야 돼가 아니라 시설 투자, R&D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향후의 성장성을 미리 끌어와서 좀 돈을 빌려와서 더 크게 돌려줄게.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루닉 같은 경우가 좀 잘 되고 있는 이유, 워낙에 의료 AI가 핫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 삼아서 이 100% 경영진들, 주요 경영진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물론 대규모긴 해요. 2018억 규모의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100% 참여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상증자 이후에 또 1대1 무증까지 같이 하면서 주주들 달래기를 잘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상황에서 이 종목이 트렌드에 너무나도 잘 맞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매출은 뛰는 거 보이는데 흑자는 안 나. 근데 여기에서 더 이런 비용들을 가져가서 추가적으로 신제품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업, R&D, 시설 투자 하면은 결국에는 매출도 커지겠지만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벤트 드리븐으로 이제 유상증자 한다고 급락했다가 또 사실은 권리락전에 좀 들어올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유상증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관심주는 없겠네. 네,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그러니까요, 관심주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기업별로 따져보고 네. 그걸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신 거. 그러면 뭐 네. 유상증자 관심주 없으니까 네. 답답한 시장 전체적인 대응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오늘 또 급락이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121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폭 빠지다가 이 지점에서 밑골이 달거나 아니면 바로 반등을 해줘야지만 또 코스닥에서 우리 테마가 적지는 않아요. AI, 로봇, 의료 AI, 2차 전지, 거기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너무나도 많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수 지지받고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테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들이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사실상 어렵죠.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매크로를 조금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금리 인상이야 한 번 정도 하면은 끝이고 이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던 건 꺾였어요, 분명히. 기울기 자체는 꺾였는데 지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유가죠. 유가가 자꾸 반등을 하고 10개월의 최고치 찍으면서 이게 꺾였었던 CPI를 또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아까 이제 발표된다라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상치는 3.6, 3.7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도 설사 상승한다고 해도 금리의 인상은 거의 막바지다라는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더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는 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사용관 차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유상증자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렵고 돈을 잘 못 벌고 돈 쓸 때는 많다는 겁니다. 유상증자 관련된 얘기했고요.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